네, 북아메리카 미국은 각종 규제가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뉴욕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승용차들. 지난 5일부터 이 차들은 뉴욕시에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뉴욕시가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If you do drive, if you have to drive, we want you to spend less time stuck in traffic because time wasted in traffic is a huge drag on our economy.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뉴욕시가 혼잡 완화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맨해튼 지역 중 60번가 남단으로 미드타운 맨해튼 등을 포함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준은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가 부과됩니다. 응급 차량이나 학교 통근버스 등 일부 차들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를 통해 도심부 차량 정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혼잡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가 교통량 감소에 별로 효과가 없으며 돈벌이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2년 전부터 혼잡 통행료를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 일정이 미뤄지고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를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 So I'm hopeful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rhetoric about this, that we will continue work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get throug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뉴욕시 혼잡 통행료를 막아달라며 제기된 소송도 최소 10개.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각종 소송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통행료 징수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보건당국은 알코올 음료에도 담배처럼 암 위험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새해부터 술병의 경고 문구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 머시 의무총감이 알코올이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 문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섭취에 따른 암 발생 건수가 매년 10만 건, 사망자는 매년 2만 명에 이른다는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13,500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술병과 캔에는 임신 중이거나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정도의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암 경고 의무화 움직임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코올 섭취가 유방암과 대장암, 간암 등 7대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The reality is that more people die every year of preventable alcohol-related cancers than drunken driving. And I think most people probably don't realize that. 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이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I think putting a Surgeon General label on alcohol would definitely change the scope in which people consume alcohol, at least to a certain degree. And I think that is the whole purpose of the Surgeon General warning, is to get people to think about it. 앞서 담뱃갑의 암 유발 경고가 도입됐지만 큰 차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I don't think it would make any difference. If people want to drink, they will drink regardless of any warnings. It's like with the smoking. I'm a smoker myself, and the warnings haven't put me off at all because it's an addiction. 해당 발표 이후 시장에서 주류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채택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머시 단장의 후임이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주류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력도
의회 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 허시 베어스 팀과 프로비던스 브루인스 팀이 붙었는데요. 허시 베어스 팀이 첫 골을 넣자 사방에서 곰과 고양이, 강아지 인형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경기에서 팀 첫 골이 나오면 팬들이 얼음 위에 봉제 동물 인형을 던지는 전통인데요. 올해는 아메리칸 하키리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10만 2,343개의 인형을 수집해 지난해 하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제설차입니다. 이 제설차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차가 도난당한 자동차를 쫓으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로 봉쇄를 시도했지만 도난 차량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때 경찰을 도와 제설차 3대가 도로를 꽉 막아줬습니다. 더는 벗어날 데가 없어진 도난 차량. 잡고 보니 운전자는 강도 사건 용의자였다는데요. 앞서가던 제설차 운전자들은 경찰차의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속도를 늦췄다고 하네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범선을 단 $1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선장이 제시한 거래인데요. 해당 범선은 뉴스미르나 해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거친 파도로 좌초돼 고립된 상태라는 건데요. 30일 안에 운반해 간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1의 돛담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로 이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20,000, 약 3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